欢迎来到沪江朗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예요. 우리 이번 수업 시간에는 전통과 변화라는 내용에 대해 공부를 할 건데요. 지난 수업 시간에는 무슨 내용을 배웠는지 기억나시죠? 네, 바로 대중문화와 예술을 배웠었죠. 대중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현대인들의 취향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의 영향이 비슷하기 때문이겠죠. 또 전통 예술도 재미있게 공부했었어요. 전통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지금까지 지켜진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오늘의 수업에서는 전통 예술에 이어 전통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는 가족의 변화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가족이 뭘까요? 네, 그렇죠. 가족은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하는 거죠. 지금 가족의 형태가 변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또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대화 수업을 통해 이런 변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먼저 함께 이 그림을 봐요. 무엇을 보셨나요? 네, 가족이죠?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외동이라서 이렇게 대가족이 모여 사는 게 엄청 부러웠거든요. 저희 고향에는 거의 저희 집처럼 3인 가구예요. 대학교에 가보니 대부분 친구들이 다 형제자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집도 있었어요. 한국의 가족 형태도 대체적으로 중국이랑 비슷해요.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종갓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종갓집은 한 문중에서 마지로만 이어온 큰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갓집에서는 조상들의 제사를 다 지내야 돼요. 여자분들이 만약 종갓집에 시집 가게 된다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겠죠? 자, 그럼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워낙 땅이 넓어서 가족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래 그림들을 보세요. 어떤 가족 형태들이 있죠? 네, 부부와 자녀 가족이 있고, 부부 가족, 한 부모 가족, 3세대 가족, 1인 가족, 그리고 기타도 있네요. 대부분 가족이라 그러면 자연스레 부부와 자녀가 있는 형태를 생각하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부부와 자녀 가족이 52.4%나 차지하나 봐요. 다음은 부부 가족이 15%를 차지했네요. 요즘 너무 바빠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어떠한 사정 때문에 부모님 중에 한 분하고만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죠? 이런 가족 형태가 5.2%네요. 3세대 가족이 5.9%로 비슷한 비율이네요.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1인 가족이 의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긴 저도 지금 1인 가족에 속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기타는 아마 다른 독특한 형태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가족 형태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약간 전통적이라서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족이 가장 이상적인 가족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써 오늘의 내용이 참 기대되네요.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라 선생님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네, 그러면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휘를 볼게요. 선생님이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인정하다, 저출산, 역귀성,
부정하다. 자, 그러면 이런 어휘들의 구체적인 용법을 같이 볼게요. 1인 가구, 一人之家. 예문 볼게요. 현대 사회는 1인 가구가 점점 늘고 있어요. 现代社会一人之家逐渐增多. 두 번째 예문 볼게요. 1인 가구의 형태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돼버렸어요. 一人之家的形态现在已经成为经常可以看到的风景. 자, 다음 볼게요. 인정하다, 承认的意思. 예문 볼게요. 좋아요. 당신이 한 얘기가 맞는다고 인정할게요. 好，我承认你说的话是对的. 다음 예문 볼게요. 해당 기관의 증명서가 없으면 저희도 인정해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没有相关机关的证明书的话，我们也很难认定. 在原文里体现为 1인 가구도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저출산, 低生育水平, 低出生率的意思. 在原文里它体现为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가 독립을 하면 가족끼리 얼굴 보기도 힘들 것 같아요. 예문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율을 조정하기 위해 많은 공익광고나 출산 격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政府为了调整低出生率，正在制作很多公益广告或激励生育的节目. 다음 예문 볼게요.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저출산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随着对结婚的认知改变，低生育率成了社会最大的问题. 다음 어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역귀성, 逆归型, 逆探亲的意思, 指父母探望子女. 在原文里它体现为 역귀성이나 콘도 차례처럼 명절을 보내는 새로운 모습도 가족이 모이기 위해서 생각해낸 거잖아요. 예문 보겠습니다.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는 오히려 부모님이 자식의 집을 방문하는 역귀성이 사회 주류가 되었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像节日这样特别的日子里，父母反而拜访子女家的逆探亲成了社会的主流. 다음 어휘 보겠습니다. 부정하다, 否定的意思. 在原文里它体现为 가족이 중요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요. 예문 볼게요.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부정하면 안 되지요. 不能因为和我有着不同的意见就否认了. 다음 예문 볼게요. 그의 말은 참 불쾌하지만 결코 부정할 수 없더라고요. 他的话虽然让人很不愉快，但还是不能否认. 결코, 绝不, 一定不. 后面常接否定表达. 자, 어휘를 이제 다 알아봤으니 본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본문을 잘 들으면서 아래와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정희 씨는 집이 서울인데 왜 하숙집에서 살아요? 두 번째, 한국에서는 독립을 하면 부모님 얼굴을 보기 힘든가요? 자, 그러면 본문을 잘 들으면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세요. 정희 씨는 외동딸이고 집도 서울인데 왜 하숙집에서 살아요? 직장이 멀어서요. 집에서 다니자니 출퇴근 시간이 힘들고 가족 모두가 이사를 하자니 그것도 쉽지 않고 해서 저만 나와서 혼자 살아요. 왜요? 이상해요? 아니요. 이상하다기보다 한국은 성인이 되어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일반적이라고 들어서요. 하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결혼 전에 독립하는 사람도 많아요. 가족의 형태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1인 가구도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그러고 보니 혼자 사는 젊은이들도 많긴 하네요. 한국도 명절 때는 보통 고향에서 가족끼리 모인다고 하던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건가요?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가 독립을 하면 가족끼리 얼굴 보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역귀성이나 콘도 차례처럼 명절을 보내는 새로운 모습도 가족이 모이기 위해서 생각해낸 거잖아요.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약해졌다고 해도 가족이 중요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요. 다 들으셨나요? 정희 씨는 집이 서울인데 왜 하숙집에서 살까요? 네, 직장이 멀어서 혼자 하숙집에서 살고 있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독립을 하면 부모님 얼굴을 보기 힘든가요? 본문의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럴 리가 있겠어요. 역귀성이나 콘도 차례처럼 명절을 보내는 새로운 모습도 가족이 모이기 위해서 생각해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리가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아라 선생님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잘 들으면서 따라해보세요. 정희 씨는 외동딸이고 집도 서울인데 왜 하숙집에서 살아요? 직장이 멀어서요. 집에서 다니자니 출퇴근 시간이 힘들고 가족 모두가 이사를 하자니 그것도 쉽지 않고 해서 저만 나와서 혼자 살아요. 왜요? 이상해요? 아니요. 이상하다기보다 한국은 성인이 되어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일반적이라고 들어서요. 하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결혼 전에 독립하는 사람도 많아요. 가족의 형태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1인 가구도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그러고 보니 혼자 사는 젊은이들도 많긴 하네요. 한국도 명절 때는 보통 고향에서 가족끼리 모인다고 하던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건가요?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가 독립을 하면 가족끼리 얼굴 보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역귀성이나 콘도 차례처럼 명절을 보내는 새로운 모습도 가족이 모이기 위해서 생각해낸 거잖아요.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약해졌다고 해도 가족이 중요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요. 네, 잘 들으셨나요? 그럼 같이 본문을 다시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정희 씨는 외동딸이고 집도 서울인데 왜 하숙집에서 살아요? 직장이 멀어서요. 집에서 다니자니 출퇴근 시간이 힘들고 가족 모두가 이사를 하자니 그것도 쉽지 않고 해서 저만 나와서 혼자 살아요. 왜요? 이상해요? 여기에서 외동딸, 独生女的意思。那么独生子怎么说呢？ 네, 외아들. 자니, 고 해서 针对前面的情况列举理由进行说明时使用。 예문 볼게요. 작년에 산 화장품을 계속 쓰자니 안 좋을 것 같고 버리자니 아깝고 해서 그냥 놔두고 있어요.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因为想继续用去年买的化妆品吧，觉得不太好，扔吧又觉得心疼，所以就一直放着。 놔두다 是 놓아두다的缩略形式，放置、搁置的意思。 두 번째 예문 볼게요. 집에 가자니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고 집에 안 들어가자니 돈이 없고 해서 친척집에 갔어요.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因为要回家吧，没脸见父母；不回家吧，没钱，所以就去了亲戚家。那原文的第一段对话是在说什么样的内容呢？我们来看一下它的中文大意。首先，王伟问道：“郑喜，你是独生女，家也住首尔，为什么要寄宿呢？”郑喜回答道：“因为公司远，从家里上班吧，上下班时间太辛苦；家里人都搬过来吧，那也不简单，所以就我自己出来单独生活。怎么了？奇怪吗？” 자, 그럼 본문의 다음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상하다기보다
한국은 성인이 되어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일반적이라고 들어서요. 하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결혼 전에 독립하는 사람도 많아요. 가족의 형태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1인 가구도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여기에서 는 다기보다는, 니은 다기보다는, 다기보다는 볼게요. 它表示与其说什么还不如说什么. 예문 볼게요. 이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기보다는 제 능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与其说这个工作不适合我，还不如说是我能力的问题. 두 번째 예문 볼게요. 그 여자는 예쁘다기보다는 매력적이다. 与其说那个女人漂亮，还不如说她有魅力. 독립하다, 独立的意思。我们来看一下它的中文大意。王伟说道：不，也不是奇怪，只是我听说在韩国，即便成年了，在结婚之前一般都和父母一起生活。郑喜说道：但是最近也变了很多，结婚前独立的人也很多，家庭的形态也好像变了许多。因为出现这样的说法了，就是要把一人之家也认定为家庭形态的一种。 자, 그럼 본문의 다음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혼자 사는 젊은이들도 많긴 하네요. 한국도 명절 때는 보통 고향에서 가족끼리 모인다고 하던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건가요?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가 독립을 하면 가족끼리 얼굴 보기도 힘들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러고 보니 这么看来的意思. 끼리는 그 부류만이 서로 함께라는 뜻이에요. 예문 볼게요. 남자끼리 먼저 식사를 합시다. 我们男的先用餐吧. 那这一段在讲述什么样的内容呢？王伟说，这么看来，一个人住的年轻人还挺多的。听说在韩国节日的时候，一般都在家乡跟家人团聚。难道最近不是那样的吗？像最近一样低生育水平的时代，子女如果独立了，好像都难和家里人见上面啊。 다음 마지막 정희 씨의 말을 볼게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역기성이나 콘도 차례처럼 명절을 보내는 새로운 모습도 가족이 모이기 위해서 생각해낸 거잖아요.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약해졌다고 해도 가족이 중요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역귀성은 명절 때에 자식이 고향의 부모를 찾아가는 것에 반하여 거꾸로 부모가 객지에 있는 자식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콘도, 公寓式酒店的意思. 차례, 祭祀的意思. 콘도 차례는 콘도에서 차례를 지내는 거겠죠? 가족주의적, 家庭主义的意思.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怎么可能呢？像逆归省或公寓祭祀一样，过节的新的样子也是为了家人团聚才想出来的呀。就算一个人住的年轻人增多，家庭主义的价值观变弱了，但家庭重要这一观点是不可否认的。 자, 그러면 본문에 관한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위 대화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네, 정답은 3번이에요. 가족의 형태와 의미죠. 선택항 보시면 명절의 풍속과 의미가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명절을 얘기하긴 했지만 명절의 풍속과 의미는 얘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답입니다. 선택항 2번 볼게요. 가족제도의 다양성. 본문에서는 가족제도에 대해서 아예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2번은 틀린 답입니다. 선택항 4번 볼게요. 저출산 시대의 특성. 본문에서는 저출산 시대라고 얘기는 했지만 특성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번도 오답입니다. 반면 본문에서는
1인 가구도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라고 하면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약해졌다고 해도 가족이 중요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요. 라고 하면서 역위성이나 콘도 차례처럼 명절을 보내는 새로운 모습을 이야기했죠. 이것들은 가족이 모이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족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연습 문제 2번 볼게요. 웨이 씨와 정희 씨는 가족 형태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다르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본문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다 정리하셨나요? 같이 볼게요. 먼저 웨이 씨는 저출산 시대에 자녀가 독립을 하면 가족끼리 얼굴 보기도 힘들 것 같다라고 했죠? 정희 씨는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정희 씨는 명절을 보내는 새로운 모습도 가족이 모이기 위해서 생각해낸 거라고 했어요.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약해졌다고 해도 가족이 중요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죠. 다 이렇게 쓰셨나요? 네, 다음 3번 볼게요. 위 대화를 보기와 같이 이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보기 볼게요. 하지만 자주 얼굴을 못 보고 살면 그만큼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도 가족은 가족이죠. 자, 본문에서는 웨이 씨는 혼자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죠. 하지만 정희 씨는 아무리 떨어져 산다고 해도 가족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이런 입장에서 한번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다 만드셨나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같이 볼까요? 그런데 요즘은 다들 회사 다니느라 너무 바빠서 명절 때도 돈만 보내고 못 찾아뵙던데요. 그렇게 되면 가족이라는 의미도 점점 희미해져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웨이 씨가 반대를 하는 입장을 밝혔어요. 정희 씨가 뭐라고 할까요? 물론 저도 일에 빠져서 사느라 부모님을 못 찾아뵐 때가 많지만 가족은 가족이더라고요. 자주 못 찾아뵈어도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리는데 부모님이 중례로 화를 안 내시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서운하실 수 있어요. 진정한 효도는 돈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에 함께 참여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맞는 말이죠? 정희 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이제는 그러려고요. 자, 본문의 정희 씨를 보시면 꼭 현대인들 같아요. 아주 바빠서 부모님을 자주 못 찾아뵙죠?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잘 못 찾아뵙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진정한 효도가 어떤 것인지 생각하시면서 부모님을 꼭 자주 찾아뵈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의 대화 수업에서는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내용들을 공부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족은 어떤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족 형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로 주변의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我们来做个小练习吧。자, 오늘의 대화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